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친이재명계, 그러니까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진상은 단순한 심부름꾼이다. 이것은 큰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진상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시작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정진상을 분리해가지고 이재명은 깨끗한데 정진상이 그랬다. 그리고 정진상은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라 단순한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이재명과는 무관하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신호이기도 하고, 또 다른 면으로는 이 정진상을 단순한 심부름꾼으로 전락시키기에는 정진상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전부 다 사료, 일종의 성남시 의회의 이 속기록이 다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꼬리 자르기가 과연 가능하냐? 즉 정진상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이재명의 최측근, 이거는 이재명도 이야기한 거니까 단순한 성남시 6급 별정직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좌파들이 이것을 단순한 심부름꾼이다로 작전을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막아야 됩니다. 자, 정진상은 이재명의 측근 중에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정치적 공동체라기보다는 심부름을 하던 단순한 참모들이다.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같이 지향했던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본다. 소위 말하면 사실 심부름꾼이었다 라고 선을 긋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김용 등을 최측근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심부름을 하는 회사에서 비서들이랑 똑같지 않나? 회사마다 비서가 있지 않냐? 성남시장 때 비서들이었으니까 접근은 맞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정치자금의 사용자가 이재명이고 두 사람은 심부름을 한 것이라고 엮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또한 심부름꾼이라고 해도 그러면 몸통은 이재명이 돼버리니까 정성호 의원이 뭔가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그 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이 구속되면서 민주당이 급속도로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표면상 드러나는 것도 어수선하고 내막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낙연계, 정세균계가 이미 용트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우선 이재명의 20년직이라는 점에서, 또 정진상의 구속이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 또는 파장은 김용하고도 또 다르다는 겁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본장하고 달라요. 우선 두 사람은 검찰의 표현처럼 정치적 공동체인데 단순히 오래 일했고 정진상 실장이 항상 지근거리에서 이재명을 도왔다 하는 것만으로는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씩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과 정 실장은 2000년대 초반 시민운동을 하다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후에 이재명이 성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을 당시 정진상은 사무장으로 일했습니다. 이재명의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새길이었는데, 이 새길이라는 것은 정진상이 과거 한국 대학총학생연합회, 한총련 아시죠? 한총련 노래패 한반도에서 활발히 활동할 때 발표했던 앨범, 즉 한반도 3집이라는 앨범에 수록한 노래 이름과 똑같습니다. 즉 정진상이 활동하던 것을, 그 노래 이름을 이재명이 변호사 사무실 이름으로 가져다 쓸 정도로 정진상과 이재명은 정치적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조차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성남시 시민사회에서는 변호사 사무실 이름을 이 노래 제목에서 따왔거나 사무실 이름을 차용해서 노래를 지을 정도 아니냐 하는 두 사람의 친분이 두터웠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정설처럼 굳어져 왔습니다. 자, 새길 변호사 사무실, 이재명의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새길이었는데 정진상의 노래 새길에서 따왔거나 아니면은 새길이라는 변호사 사무실 이름을 짓고 정진상이 그것을 노래로 만들었거나, 둘 다가 엄청난 유착관계죠.
당시 두 사람을 잘 알고 지냈던 한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사무실로 들어오는 사건이 없어가지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줬는데 정진상 실장은 계속 일하더라. 월급 안 받고 일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민주당 측에서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진상 실장이 사무장으로 일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간조선의 단독 기사입니다. 이재명이 정치권에 뛰어든 후 두 사람은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데, 특히 2010년과 2014년 성남시장 선거, 2017년 2022년 대선과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이재명이 굵직굵직한 정치 행보를 보일 때마다 정진상은 직원거리에서 정책실장 또는 비서관 등 공직 자리 취임과 퇴임, 재임용을 반복합니다. 이재명을 따라다니면서 직함이 뭐가 됐든 계속 따라다닙니다. 과거 성남시의회 회의록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시의원들의 성토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시청 6급 별정직 직원에 불과했던 정진상 실장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등에 업고 사실상 부시장처럼 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급 별정직 공무원이 별도로 사무실까지 내고 결제도 정진상을 거쳐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실세 정도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죠. 6급한테 결제를 받아야 되는 5급과 4급은 뭐가 되겠습니까? 6급 정진상 정책실장이 의전팀장 밑으로 조직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직위는 정책실장으로 포기하고, 이게 성남시에 당시에는 이런 지청이 없었다는 게 또 문제가 됩니다. 정책실장 직위에는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그 당시 최용길 성남시 의원의 발언이 속기록에 있습니다. 별정직 6급 직원이 정책실장이라는 직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성남시 조직에 정책실장이라는 조직이 있나요? 없는데 쓰는 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라는 게 당시 2010년 9월 행정기획위원회 회의 당시 최용길 성남시 의원의 발언입니다. 또 다른 박관종 성남시 의원의 발언을 보면 이거 속기록에 있는 거예요. 위원이 요구하고 당연히 비서실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연히 올 한 해 비서실의 업무 방향이라든지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오시라고 해보세요. 나는 정진상이라는 사람 이름은 들어봤는데 얼굴은 몰라.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불러도 안 갈 정도의 끝발. 자, 이것은 2012년 2월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 당시 박관종 성남시 의원의 발언입니다. 작년에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청 산하 공공기관 노조에서 작성해서 논란이 되었던 이재명의 낙하산 인사 명단에도 정진상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가장 상단에 우선적으로 기입되기도 했습니다. 어디에? 공공기관 노조에서 작성했던 낙하산 이름에. 이재명의 다른 측근들과 비교했을 때 정진상 실장의 역할이나 관계가 남달랐다는 평가를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오죽하면 노조가 제일 위에 낙하산. 현재 정진상 실장은 2013년 2월에서 2020년 10월까지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서 총 1억 4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약속한 힘이, 실제로 1억 4천만 원의 금품 수수는 금액이 작죠. 하지만 대장동 개발 이익은 금액이 수백억 아닙니까? 그걸 나눠받기로 한 것.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성남시 내부 기밀을 흘려가지고 그 일당들이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후 그 액을 챙기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지난 11월 9일 정진상 실장 자택 및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총 102회나 등장합니다. 정진상 실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나서 다시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그것 역시 법원에서 기각됨으로써 법원이 2차례나 정진상의 혐의를 인정한 셈인데, 검찰 관계자는 지난 11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이 측근들이 힘을 행사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수사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필요하다, 피의자 정진상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향후 누구를 수사할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당시 검찰이 이야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리스크는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사법 리스크가 등장할 때 민주당 경선 즉 내부 선거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 정보 제공을 한 게 아니다는 거죠. 전부 다 이낙연계에서 이 사실을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낙연계니까 이낙연의 정치 공작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검찰은 수사해가지고 유죄를 밝혀내면 되는 것이고, 각종 사법적 의혹에 휘말린 이재명 당시 후보가 당 대선 주자로 나설 경우 대선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낙연 당시 후보 측이 이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너무 크다, 이렇게 가다가는 민주당 당황한다. 그 당시 이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켰던 것은 이낙연계였습니다. 이재명은 결국 대선에서 졌고 지난 8월 당대표 선거에 나서자 이재명 리스크는 한층 더 불거지는 형국인데, 특히 비명계 친 이재명이 아닌 비명계 친 이낙연, 친 정세균 이런 쪽, 친 문재인 이쪽에서는 이재명이 사정기관의 표적이 될 경우 당이 와해될 수 있다는 내용의 시나리오까지 돌고 있고, 지금 현재 이낙연이 귀국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정세균이 지금 대타를 맞느냐 안 맞느냐 등등을 두고 민주당은 지금 분란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의 혐의 관련성을 떠나서 일단 측근인 정진상 실장 문제는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요직에 앉히면서 당 전체가 검찰 수사 방어 논리를 짜는 데 매몰되면서 당 전체가 대장동 게이트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면서 이재명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느냐. 또 이재명이 정진상 실장을 비호하는 당의 모습이 이상민 장관을 비호하는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다고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적합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1월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측근 구속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자, 여기서 정진상 구속에 대해서 이재명이 입장을 밝힌 적이 있나요? 정진상이 사표를 내가지고 옥중에서 사표 냈죠. 정진상, 김용 두 사람 다 당직에서는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당직에 물러나는데 이재명이 데리고 온 사람이 당직에서 물러나는데 이재명은 입을 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민주당 전 의원 역시 11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손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눈앞에 손실이 보이는 상황도 대처하기에 따라서 이익으로 변할 수 있다면서 손실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자. 즉 이재명계를 쳐내면은 또 다른 사람을 민주당이 대타로 내세워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민주당 김혜영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고, 조홍천 의원도 11월 21일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 물해를 이렇게 미안하다는 정도의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 자, 그런데 이재명은 그럴까요? 지금 회의록에 적힌 아까 속기록에 적혀있는 정진상에 대한 발언들을 보면은 도대체 6급 별정직 공무원이 부시장처럼 아주 성남시의 권력을 행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걸 읽어보는 사람들은 다 놀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라고는 생각을 할 거예요. 6급 별정직 공무원이 사무실도 별도로 가지고 있고 모든 결제가 이 사람을 통해야 되고 이게 가능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 다 지금 이재명에 대한 거는 워낙 혐의가 많기 때문에 다 놔두고 그건 다 나중에 다 따로 설명한다 치더라도 적어도 대장동과 정진상, 김용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입을 뻥긋 해야 되는데 입을 뻥긋 하는 순간 이재명은 뭐가 됩니까? 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이 함부로 입을 벌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참으로 갑갑한 입장에 처해 있죠. 어쨌든 친 이재명계 좌장이라고는 하는 정성호 의원이 오늘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자, 정진상이 6급 별정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권력으로 따질 때. 그러면서 심부름꾼 논리를 꺼내버리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단순히 심부름만 했고 이재명이 몸통으로 다지시했다 하는 논리가 또 민주당과 이재명을 덮칠 텐데, 이 사람 친명계 조장으로서 정말로 엑스맨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